안녕하십니까. 막대먹은 정국시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조사한 회사들이 참 재미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정책.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서인지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할 거 없이 모든 정부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실행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을 실행을 했고 요즘은 점차 세분화되어지고 있고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도 중소기업청이니 이렇게 몇 개 중소기업 진흥회니 뭔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눠지면서 주체도 나눠지고 있고 좀 더 세분화해서 기술 지원, 판로 지원, 벤처 창업 지원, 기술 격신, 이런 식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나눠서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있죠. 중소기업 정책을 비판할 때, 정의재TV에서도 소개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지원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원책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역설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인 이상이 되면 대기업으로 취급을 받는 현행법에 비춰보면 300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도 대기업으로 취급이 되자마자 중소기업으로 받던 수많은 지원, 세제 혜택이니 어떤 정책적 지원 같은 걸 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대기업이 되기는커녕 다른 이름의 같은 회사를 차려버리는, 그래서 중소기업을 더 육성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역설에 대해서는 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99%, 99.879%가 전부 다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취업자의 87% 이상이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규제 역설 차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많이들 비판을 하곤 합니다. 사실 제가 대학원에서 정책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있지만, 배우면서 저는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그런 정책 혹은 규제 일반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상에서 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이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 막대먹은 종국시에서는 정책 집행상의 문제, 그러니까 정책 내부의 문제죠. 중에서도 정책 평가 및 어떤 성과 관리 문제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있고, 사실 세고 셌어요. 이런 문제들은 정말 세고 셌고, 제가 오늘 또 재밌는 신문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제목부터가 좀 재밌어요. 여성 창업 자금 사업은 눈먼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마디로 눈먼 돈이에요. 누구나 먹는, 참 말 그대로 눈먼 돈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여성 경제인들의 창업 활동을 돕겠다고 이제 경기도에서 자금을 지원을 하죠.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시설 자금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후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하지만 운영 자금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 자금으로 지원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 관리가 안 된대요. 어디다 썼는지 정부 관료가 평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국수집이나 노래방에도 5천만 원의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특히 이에 따른 사후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금을 신청받은 일부 기업인들은 이 자금을 이용해서 집을 사거나 아이들 학비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 있는 입장은 아주 명쾌합니다. 뭐라냐면, 말씀드린 대로 시설 자금의 경우에는 명확한 출처를 밝혀내기 쉽지만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가 필요한 곳에 쓰는 자금이기 때문에 사업 관리와 평가가 어렵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당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가 어려운데 어떡하냐 이건데. 제가 아는 분, 건너 아는 분은요, 중소기업 자금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요. 땅을 사요.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땅값 시세 차익을 얻어냅니다. 이러라고 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관료제도 혹은 정부 정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고 정부의 그래서 과도한 개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문제와 이런 사례를 갖고 이야기하지만 글쎄요, 그럼에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죠. 제가 오늘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제가 이니셜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N기업과 P기업이에요. 제가 이 두 가지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2008년 대통령 자문회의 보고서가 발간이 되는데, 자문회의 보고서에서 발표된 것인데요. 중소기업 정책 활용 및 성공 사례라는 이름으로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10개에서 12개 정도의 기업이 이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성공 사례라고 나온 기업이고, 제가 이 중에서 P기업과 N기업을 사례로 선정했어요. 왜 해봤냐면 이렇게 정부가 훌륭하다라고 박수를 받았던 그 기업이 도대체 지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드릴게요. N기업입니다. N기업은 사실 2003년에 경영 악화로 인해서 기술의 사업화 및 사업화가 어려웠고 회사의 경영 운영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재무 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자금 지원을 민간의 은행이나 이렇게 했는데 거절을 받았고, 정부의 이제 중소기업 자금 정책을 지원을 받아서 이 기업이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랬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참 기술도 개발을 했다고 발표가 되었고, 그런 덕택에 2005년에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을 2005년에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 매출액이 33억이었는데 2005년에는 93억의 매출액을 자랑하는 기업이 돼요. 그래서 정부는 되게 성공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을 주게 되었죠. 그런데 2005년에 이 상을 받았다는 게 무색할 정도로 정확히 1년 후에 2006년에 이 기업은 사실상 당자 거래 정지, 부도 판정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감사 보고서 이런 거 좀 찾아봤는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될 당시 2005년에 종업원 수가 100명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사실상은 70명이었고요.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2005년도에 매출액이 93억, 2002년에 33억이었던 이 회사의 매출이 2005년에는 93억이 된 거는 사실인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전년도 2004년보다 감소를 했었고요. 2003년도보다도 매출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하향세를 타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당기 순이익은 당연히 매번 몇십 프로씩 이제 감소를 하고 있었던 추세였던 그런 기업입니다. 정부는 2002년과 2005년의 단순 비교를 통해서 성과가 낮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하향세를 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던 거예요. 정부가 이 재무 상태를 확인했었다면 절대 자랑스러운 중소기업 인상 못 줬습니다. 재무 상태가 열악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퇴짜를 맞은 기업이었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최종 평가 목록에 있는 기술 목표 달성도 및 기술성, 사업성에서는 사실 전혀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물론 이 기업이 기술을 개발한 것은 사실이었는데, 기술 평가 지침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법적인 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간 기업 및 공동개발 기업 대표자의 평가 의견서와 현장 실태 조사자의 의견서가 성공으로 일치하고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근데 거기서 끝이 나요. 쉽게 말하면 기업에서 나 기업 및 기술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거기서 조사해 봤을 때 진짜 개발이 됐네 라고 해서 이렇게 일치가 돼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업 완료입니다. 사업이 완성됐습니다 라고 이제 정부에 보고를 하는 거죠, 위에. 그래서 재밌는 건요, 2000년도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기술 혁신 개발 사업의 정책 성공률이 90%예요. 90%가 다 성공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기업은 다 성공했다고 다 발표는 하지만
사실 구조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격차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이 이런 바로 다음에 부도가 나고 있는 거죠. 이 평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그냥 하는 거예요. 평가가 그냥 하는 거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총책임자인 관료의 성과로 중소기업 기술 정책의 성과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업의 성과가 높으면 높을수록 담당 공무원의 성과가 늘어나는 거예요. 평가 지표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웃긴 거죠. 자기가 나가서 기업을 평가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자기 평가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정말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기업은 사실 뭐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성과를 위해서 또 도와주는 경우. 그래서 중복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 수십 군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관리도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지도 않아서 우리나라가. 이 평가 단계, 성과 관리 단계 너무나도 웃기죠. 재무제표 하나만 봤어도 중소기업,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위원이라고 평가 못할 이 웃지 못할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P기업이죠. 제가 이제 P기업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P기업은 심지어 나스닥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막 이렇게 평가될 만큼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릴 것 같이 주장했던 기업인데, 정부가 2004년, 2005년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출이 급감해요. 그래서 나스닥에 상장되었다가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좀 묘하게 나스닥에 퇴출된 이듬해부터 다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융합기술을 개발하는데 이 융합기술을 개발한 것에 대한 자금은 민간은행에서 받아와요. 정부가 지원한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은요, 지금도 굉장히 매출 좋아요. 민간에서 안 거예요. 이 기업은 분명히 사업성 있다. 자, 잘 보십시오. 정부 관료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성과 관리를 위한 투자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주식할 때 보면 떨어지는 주식 사십니까? 주식 살 때 보면 단기 순이익이 매출액이니 영업이익 다 조사해요. 그래서 뭔가 시원찮은 재무구조가 있다고 할 땐 절대 투자 안 하죠. 하지만 공무원들은 하고 있는 거죠. 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평가 방법도 엉망이고,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90% 이상의 사업 성공률, 정책 성공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뭔가 개선되어지지 않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중소기업 정책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금산분리까지 이 문제를 좀 연결시키고 싶어요. 사실 기업이 어떤 금융산업을 운영하고 있고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절대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자기 고객들 돈이기 때문에 절대 아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아마 사업성 평가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평가 개선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게 언론에 많이 주목은 되지 않았는데, 많은 과학부처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과학부처에 대한 평가 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들 혹은 담당자들의 자율성을 많이 확보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뭐 단기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압박과 이런 어떤 정부가 갖고 있는 관료의 특성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단기적인 평가에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책임감이 우리가 듣기엔 좋아 보이지만, 이런 책임감, 뭔가 자기 성과로 나타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오히려 역설을 일으키는 경우를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 뭐랄까 씁쓸한 말이에요. 요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자금을 먹지 못하면 비읍시옷이다. 병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씁쓸한 말이죠. 눈먼 돈, 우리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고서는 중소기업 정책, 글쎄요, 이번 정부에서도 저는 사실 실효성을 많이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리,
수습과 평가마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정부가 글쎄요, 우리나라 산업의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끌어간다고 해도 잘 될까요? 글쎄,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관료는 신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한다 하더라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판사들을 비판하면서 놀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저께까지 고시 책만 뒤집다 보고 있던 사람에게 나의 인생의 중대사가 걸린 문제를 판결하는 것, 젊은 판사들에게 판결을 맡기는 것이 과연 좋냐라고 그렇게 되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어저께까지 저와 같이 술 먹고 놀던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행정관료가 됐다고 해서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환장하는 거죠, 진짜.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대안을,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대안을 제시해봐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대안은 대안이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문제라는 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그마한 사례로부터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함의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 정규직 TV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중소기업 문제는 정말 어떻게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말 답이 없는 문제에 조금이라도 답을 찾고 싶다면은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던 문제들 속에서 많은 정책적 합의를 좀 끌어냈으면 좋겠고요. 새 정부에 대한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제가 실망은 좀 덜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막대먹은 조금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